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 여러분들께 리듬을 좀 잘 타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앞으로 전기전자 분야하고 제약 바이오 쪽을 잘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눌 종목은 셀트리온과 자화전자입니다.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던 코리아 서키트하고 BH 이런 부분도 오늘 시장 움직임에 비해서 상당히 선방하고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3분기, 4분기 가면서 실적이 잘 개선될 만한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시장 전체적인 상황이 워낙 안 좋습니다. 미국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하락한다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악재가 존재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앞으로 리바운딩 할 만한 그런 종목들을 찾아놓는 게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리듬 잘 타고 가면서 또 캐시 마련할 건 캐시 마련하고 계속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올라갈 거라 바라고 우리가 주식시장을 바라보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 좀 무리수가 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 주로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리듬을 잘 타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업종별로 흐름이 상당히 크게 다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나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죠. 자, 항상 우리가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바로 주식 투자가 힘든 게 바로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머니케어 뉴스에선 여러분들하고 잘 리듬을 타고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많이 포인트 잡고 있는 거는 지난달 6월 말이죠. 7월 초 이사부터 제약 바이오 쪽 많이 좀 보고 있고요. 자, 삼성전자 조정 들어왔으니까 인지전기전자 쪽 바라보자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또 우리 스마트폰 관련돼서 애플형 매출, 특히 OLED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이 매수 타임은 분명히 아니죠. 지금 조종장이면 틀림없잖아요. 지수도 눌리고 수급 환경도 별로 안 좋고 2차전지 분야는 그쵸? 상당히 또 수다나 리튬 가격이 하락을 해서 또 매출이나 이익이 감소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예를 들어 돈이 이쪽에서 쪽 넘어오고 그 돈의 흐름이 변화가 와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3, 4분기 가면서 그래도 리바운딩을 볼 수 있는 곳이 제약하고 전기전자 이쪽인 것 같다고 저는 판단 내리고 있어서 계속해서 그쪽 관련된 리포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큰 도움이 됐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멤버십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부터는 여러분들 또 우리가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멤버십 분들을 위해서 스윙 거래를 통해서 좀 더 빠른 회전율을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물론 우리가 리듬을 잘 타고 가야 되는 건 당연히 맞겠죠. 자, 손이 좀 빨리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 같이 고려해 보면서 가도록 하고요. 첫 번째로 셀트리온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아 보이긴 하지만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이런 쪽 정리해서 셀트리온 쪽 15만 원 정도 수준에서 그 이하로 가면 계속해서 공략해 주는 건 상당히 좋은 전략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의견에 대해서는 크게 의견이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셀트리온이 미국의 PBM이라든지 램시마 SC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출시가 될 거고요. 유럽 시장에서만 놀다가 결국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 되는 거 하나 아니에요. 좀 크게 바라보면 그런 것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규모가 비슷비슷하다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 자리 잡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보다 그러니까 아무런 진출이 없고 되니 많이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3시대를 또 맞이한 거 아니에요.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의 제2의 성장기, 제3의 성장기를 가져오는 이 과정에서 꼭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 것들이 바로 셀트리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슈는 여러 가지 있죠. 합병 이슈가 있고 PBM 등재 여부, 그다음에 램시마 SC의 2월달, 1월달쯤에 다시 미국 시장에 안착,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그 순간순간에 바로 안착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진출을 하고 나면 단계적으로 성장을 하게 될 거다. 조금 길게 보고 가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하지만 주가는 우리는 쌀 때 사야 된다라는 것들이 제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결국은 셀트리온은 실적에 의해서 결국은 주가가 반등이 올 거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나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예상치를 부합을 한 거고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부진했다. 뭐 그래서 뭐 주가는 뭐 눌려 있지 않습니까? 220일 이동평균선 아랫단에 있는 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반기 쪽엔 YOY 대비해서 성장이 크게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SK증권 추정에서도 볼 수 있고, 이건 뭐 SK증권뿐만 아니라 여타 증권사들도 다 같은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전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글쎄요,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하락했음을 우리가 여기서 표에서 보면 알 수 있죠. 이렇게 V자로 반등을 하는 이 모습을 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전년 대비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오는 그 구간만 나타난다고 하면 주가는 자동적으로 220일 윗단으로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은 나타내 주어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유럽 시장에서 인플렉트라, 트룩시마 뭐 이런 것들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거기서 새로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 쿼터에는 램시마4에 대한 론자 이쪽에 들어가는 게 사실은 원가 마진율이 조금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물량이 축소되고 다시 램시마4 수익이 이제 회복이 될 거다라는 것들인데 그게 아마도 CMO 물량이다 보니까 마진율이 좀 떨어지겠죠. 직접 판매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오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무튼 지금 전반기 때 우리가 이유라고 생각해 볼까요? 원인 이런 것들은 명확했다라는 것들이고요. 우리 원래 제가 6월 달 말쯤에 여러분들도 이거 리포트 할 때 3분기, 4분기 가면서 괜찮아지는 걸 이야기 드린 거지. 저 지금 왜 바로 올라요? 이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싼 구간이 어느 구간이었나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처음 리포트 했던 구간보다 더 조금 더 눌려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구간이면 틀림없다. 여러분들 동종목을 갖다 바라보는 주가의 포지션은 얼마를 보고 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땐 20만 원 이렇게 보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저는 그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222단보다 훨씬 더 높은 구간, 그러니까 지금보다 약 주가 수준으로는 한 70%, 80% 정도 업사이드 나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고 좀 고려를 해보시면 어떻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을 것 같다. 뭐 그리고 10월 달에 미국 램시마 SC 허가도 예상이 되고요. 가장 또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 뭐냐라고 생각하면 이 부분이에요. 유플라이머가 그 공보험 PBM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SK증권발에 나온 리포트 내용에 있는 것들을 발췌한 건데요. 뭐 이런 뉴스가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처음에 누락된 거는 전체 퍼센트가 크지 않다. 결국은 다른 곳에서 충분히 PBM 등재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고요. 이제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둘씩 풀어나가는데 이것이 딱 그날 날짜 맞춰 탁탁탁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주가가 낮게 형성이 되는 거, 그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10월 MC마이스지 미국 허가하고요. 스텔라라, 아일리아 뭐 이런 것들 다수 제품 계속해서 순항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 걸 기대해야 되는 것들이고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영업이익이 QOQ 대비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서 주가도 같이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에요. 합병 이슈 상당히 좋은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건 일단은 다 수직 계열화 시켜버리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공보험 PBM 등재될 거고 MC나 SC 미국 허가가 뭐 안 나올 만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구간들이 내년도 1월쯤이고 뭐 나름 주가는 그 전에 선반영해서 어느 정도 움직이는 구간이 나올 텐데 수급 환경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맞겠죠. 그때까지는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낮은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 텀을 좀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도 뭐 삼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딱 바람이 돌아서 턴어라운드 시작해서 쭉 달리기 시작하면 주가가 계속해서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건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반도체하고 의학바이오, 뭐 제약바이오 뭐 이런 쪽에서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셀트리온에 대해서 핵심 부분 정리해보면 합병과
공보원 PBM 등재, 램시마시, 미국 허가 등 주목. 이게 다 되고 나면 여러분 주가는 어디로 가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뭐예요? 퀘스천 마크를 달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자,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 상당히 좋고, 해결된다는 전자에서 보면 2023년 대비 2024년도의 성장성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지금 2022년하고 2023년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에서 2분기까지는 2022년만 못했다. 나머지 3분기, 4분기가 커버링을 쳐준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포워드 가이던스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3쿼터와 4쿼터에서 매출이 상당히 높게 나타날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매출에 대한 예상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뭐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700억 뭐 이때 수준이 아니라 3,000억대 이상으로 증가되는 모습이고 계속해서 증가되는 모습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수익도 늘어나는 거고 매출도 늘어나게 되고 그런 것들 상당히 당연히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신약이 또 미국 시장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근데 그 와중에 더 폭발적으로 좋아지는 이슈가 있다고 하면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어떻게 돼요? 처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상당히 반응이 좋다라고 한다 그러면 더더욱이나 좋은 이슈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예요. 한 번 정도 우리가 찍어줬고 다음번에 찍어주고 쭉 올라가는 모습 하나 나와줘야 되는 이때만 기다려보면 되는데 이게 4분기 정도에 나타날 우리가 현상으로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합병 이슈가 끝나고 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까지. 근데 지금 같은 구간은 더 내려갈 구간도 많지 않은데 너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겟 프라이스는 굳이 정하지 않겠습니다. 이 지금 타겟 프라이스는 제가 볼 땐 이 윗단에 존재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길게 보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부분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매출이 최대치가 나오는 구간이 변동된 거잖아요. 결국은 지금 220일 이동평에서 드디어 아랫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20일 아래에서는 충분히 잡아도 될 만한 구간이다. 뭐 그래서 주식수가 발행 주식수가 늘어난 거 이런 부분도 다 고려해 봤는데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 무조건 수급 상황이 안 좋아서 주가가 계속 눌리는 것들이거든요. 시장 환경만 확 바뀌기 시작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여담이지만 지금쯤에서 이런 조정이 들어오는 것들은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정이 없이 간다라고 생각하면 더 많은 거품과 버블들이 형성이 돼서 향후에 더 큰 예를 들면 조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주 건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근데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F량 매출이 중요하잖아요. F량 그 손떨림 OIS 요것이 상당히 중요한 매출인데 요게 수율이 좀 떨어져서 3분기에서 잡혀야 될 매출들이 4분기로 이전됐다. 이게 핵심 키포인트 아니에요. 그럼 그것 때문에 주가 조정을 받았으면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주가는 올라가 줘야죠, 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 매출 자체가 어떻게 돼요? 예, 이 정도 늘어날 거다. 50% 이상. 이런 부분들 예상해 볼 수가 있고, 어쨌든 전체적인 예상치 지표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 명확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가의 조정 사유가 참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겠죠. 다만 이런 것들이겠습니다. 우리가 주가는 달릴 때 같이 쭉 치고 달려 들어가는데 한번 눌리면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건 글쎄요, 사상 최고치의 주가를 갱신하긴 어렵겠죠. 그러면 우리가 적정한 타겟을 좀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찾다 보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4쿼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지금 흑자 전환 추정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전에 그 영업실적 포워드 가이던스가 하기 전에는 3쿼터에서 흑자 전환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아직 뒤로 밀려버린 거죠. 요건 한 번 정도 우리가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4년도 이때도 상당히 크게 매출이 호전될 것을 우리가 예상하고 있겠죠. 좀 한 분기 늦어진 관계로 또 애플이랑 스마트폰 요번에 나온 것들은 상당히 인기가 좋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기도 하더라고요. 그 부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사진 보셨나요? 예, 제가 예상치 모델 이런 것도 쭉 보니까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늦어지면 늦을수록 애플 그 빠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다리고 있겠죠. 그 중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아이폰 뒤에다가 그 뭐죠? 그
아이팟이라고 그러네? 이어폰 들어가는 거? 그걸 갖다 이게 뒤에다 꽂아서 장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간 그런 아이폰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거 상당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꼭 그런 아이디어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우리 카메라 품질까지 상당히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면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뭐 충분히 시장에 경쟁성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220의 이동평수 밑단을 내려온 구간, 이 구간은 낮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지난번에 제가 BH나 이런 거 이야기 설명드릴 때도 제가 설명드린 게 뭐냐면 어떻게 적자 날 때 개선도 안 되고 있을 때보다 주가가 더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까? 이 구간까지 가야 됩니까? 저는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윗단에서 박이를 줬는데 좀 목표 주가는 조금 낮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항상 들어오면 매물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 구간부터 매물이 상당히 좀 많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타겟 보실 때 뭐 시장 컨센서스는 그런 것 같아요. 36,000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까지 보지 않습니다. 그건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32,500원 이 정도 수준에서 충분히 보고 트레이딩 해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 오늘은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환율 변동폭은 좀 고려해 봐야 되고요. 조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것들은 저게 장대 양봉 들어오는 날, 그날을 여러분들께서 좀 기다려 주시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셀트리온 거래할 때도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같은 이치로 좀 생각을 해주세요. 계속 예를 들면 음봉이 크게 뜨고 있을 때는 굳이 손댈 필요는 없죠. 그러나 하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장대 양봉 들어올 때 수급에 변화가 들어온 것들이고 그게 아마 시장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리포트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사면 좋을 것이다 라고 리포트 해드리는 거지 오늘 사세요 라고 이야기 드리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지금 제가 리포트하는 그 수준보다 높은 주가가 반드시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저도 리포트 하는 거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 나오는 포인트를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그런 내용들은 제가 주말에 차트 보면서 정리해주는 시간, 차트 리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추후에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괜찮을 거구나 라고 체크하고 리스트업 해두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오늘도 좀 도움이 좀 되고 계십니까?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좋아요, 구독, 멤버십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머니케어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